첫 번째 경기 폴란드 대 리투아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프로비에시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운영한다. 스비데르스키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을 주도하며 지엘린스키와 우르반스키가 중원에서 패스 게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폴란드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양카우스카스 감독 체제에서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파울라우스카스와 슬리부카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케르니치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폴란드보다 밀리는 상황이며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폴란드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겠지만 리투아니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하겠지만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몰타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타는 모초타 감독 체제 아래 공격적인 3-4-3 전술을 활용하며 데가브리엘레, 부아지아, 투마를 앞세운 빠른 공격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강한 압박에 취약한 점이 약점이고, 반면 핀란드는 카네르바 감독의 지휘 아래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단단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이고, 포후얀팔로와 켈만이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로드와 카마라가 중원에서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핀란드는 몰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해 효율적인 역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몰타가 홈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핀란드의 강한 수비 조직을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핀란드는 몰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통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안도라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르토 로사스, 이산 페르난데스, 주앙 테이셰이라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비 위주의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고,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이며,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장시간 수비에 집중할 경우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카우니에크스와 구토고프스키스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바르슬라반스가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도라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강점이며 안도라의 수비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안도라가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라트비아는 이를 뚫기 위해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카슬리 감독 체제에서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특징이고,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주드 벨링엄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마두에케와 제로드 보웬이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잉글랜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반면 알바니아는 시우비뉴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다쿠와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바이라미와 K리그 광주FC 소속 아사니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잉글랜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알바니아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조직력을 고려했을 때 경기 흐름은 잉글랜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에콰도르 대 베네수엘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에콰도르는 베카체스의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에네르 발렌시아, 곤살로 플라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주전 센터백 피에로 인카피에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베네수엘라의 역습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바티스타 감독 체제에서 고전하고 있고, 최근 어매치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 오스왈도 링콘이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공격진에서는 살로몬 론돈이 중심이 되어 상대 골문을 위협할 것이며 요한 세고비아와 헤페르손 사바리노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론돈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에콰도르는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인카 피해의 부재로 인해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릴 경우 베네수엘라의 론돈을 중심으로 한 역습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베네수엘라는 최근 경기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한 방을 노리는 플레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에콰도르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가 경기의 중요한 변수다. 여섯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 아르헨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루과이는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며, 누네스가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리고 펠리스트리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공수 조율과 전방 압박을 담당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훌리안 알바레즈가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강한 압박으로 우루과이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크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패싱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가 비엘사 감독 특유의 전방 압박을 활용하며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수비 뒷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르헨티나는 빠른 공격수들을 활용해 우루과이의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